지자체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분양만 한 뒤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호남 몫의 임선숙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쇄신 요구에 따른 지도부 개편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비명계 인사들이 얼마나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기업들의 수도권 영업을 돕기 위한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영 10년을 맞았습니다. 무려 7,000회 가량 이용됐고 라운지에서의 계약액도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최근 열린 광양 매화축제 현장에서 상인들의 바가지 행태와 교통 불편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산단의 상당수는 분양만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광주의 한 산단을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진곡산단의 한 지원용지 부지입니다.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크기의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한쪽에는 생활 쓰레기부터 버려진 각종 사무용 가구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쓰레기 탓에 벌레의 들쥐까지 들끓으면서 입주했던 상점까지 떠나고 있습니다. 임대가를 낮춰도 사람들이 오셔서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데 여기 뭐 식당을 하건 가게를 하는데 누가 와서 손님이 와서 밥을 먹겠냐 이런 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지가 이곳 진곡산단에도 10곳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 산단의 분양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 이 부지를 분양받은 개인과 법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다 보니 이대로 방치된 겁니다.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있는데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한 광주도시공사는 해당 부지가 산업용지가 아닌 지원용지이다 보니 수년째 방치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한 4, 5년 정도 택지 개발을 할 때 판매권이 전에 있기는 했어요. 지자체에서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 청결 유지 이행명령 통지를 지금 이제 정해진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은 매번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며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단을 조성하고 나서는 허술한 규정 등을 핑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임선숙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도부 개편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략기획위원장과 대변인단 교체 등 대대적 당직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출신 재선의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가 얼마나 지도부에 입성할지 관심입니다. 이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오늘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계인 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사의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현장 최고위원회라 제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 비명계는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지도부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직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 사무총장 등 총선 핵심 자리를 제외하고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단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는 광주 재선 의원이자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이자 비명계라는 점에서 쇄신 카드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KBC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송갑석으로 갈지 어쩔지 모를 일이지만 다음 주 초쯤에는 누구한테든 제안을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자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이 지도부 개편으로
당내 갈등과 내용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가뭄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전남에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해갈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광역시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의 저수율은 18.79%, 주암댐은 21.1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저수율이 이전보다 더 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비가 예상돼 제한급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다음 달 초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 전체회의 통과 수순으로 간다면 TK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엔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의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최종 회의를 여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섭니다. 지역 기업들은 지리적 한계로 인해 수도권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뤄진 계약액이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 4층에 위치한 광주 전남 전북 비즈니스 라운지입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기업들과 회의나 계약 등을 진행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지역 기업들을 위해 호남권 상공회의소들이 함께 마련한 공간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열차의 기점이자 종점인 용산역에 위치한 데다 회의실 3개와 휴게 공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기업인들에게 인기입니다. 남는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고요. 또 용산역에서 회의실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광주 전남 기업들은 거기에서 회의실을 미리 좀 예약해서 쓸 수 있으니 회의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덧 운영 10년. 지금까지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7,000차례 가까운 비즈니스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덕분에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로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면서 이용객은 더 늘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2달 동안에만 3천여 명이 라운지를 이용했고 하루 5건 안팎의 회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4만 명의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즈니스 라운지가 호남 지역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비즈니스 라운지가 지리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들의 수도권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지인의 민원 해결을 위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KBC 보도 이후 전남경찰이 보고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관할 지역 밖으로 사적 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황실에 보고해 지령을 받도록 하는 등 복무기강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구대 경찰관의 근무지 무단 이탈과 사적 출동, 순찰차 이용 등 모든 비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112 상황실 보고 체계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12 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에도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관할을 벗어나게 될 때는 사전에 경찰서 상황실에 선보고하고 상황실로부터 조치를 받고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남경찰은 문제를 일으킨 지구대 경찰관에 대해선 일단 인사조치를 내리고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전남 21개 경찰서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 내용을 정리한 내부 지침을 자료로 제작해 전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상황실에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것은 기본입니다. 효율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고 기존에 다 있던 지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양 자료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죠. 사실상 경찰관 개인의 자유를 맡겨온 경찰 상황실 보고 체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4년 만에 열려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던 광양 매화축제가
올해도 역시 극심한 바가지 요금 등으로 관람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광양시는 축제를 앞두고 충분히 예견된 문제임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축제 기간 내내 5km 길이의 2차선 도로가 교통체증에 시달렸고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까지 극성을 부렸습니다. 시는 10년 넘게 지적되고 있는 매화축제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됐지만 개선안 마련은커녕 성공한 축제였다고 자평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 간부가 흑산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20분쯤 신안군 흑산면 여객선 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해군 부사관 A씨의 시신을 발견해 해군에 인계했습니다. 당시 A씨는 미귀가자로 신고된 상태였으며 해군은 현재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부영주택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영은 여수 지역 아파트의 23%를 지을 만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지만 정작 편의시설 개선 등의 사회적 책무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 지역의 부영 아파트 수는 순천의 2.4배, 광양의 7.5배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허가를 내준 여수시가 도시 이미지와 경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영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도 오염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발생한 철광석과 석탄가루가 30년 넘게 빗물과 함께 바다로 유출돼 환경오염을 불러왔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두를 관리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관련 기관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공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화장장과의 위탁 관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의 전 대표가 10억 원에 이르는 화장 비용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지난 2021년 12월 위탁업체로 재선정된 데 대해 정치 세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목포시는 승화원 비리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사법당국의 조치 결과에 따라 위수탁 관계 등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KBC 임채영 대표이사 사장이 연임됐습니다. KBC는 오늘 제29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채영 사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2명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임 사장은 TV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포털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 공급해 미디어 시장에서의 KBC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명인 대물림 연구회가 출범식을 갖고 전통식품의 현대적 계승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식품명인 대물림 프로젝트 수료생들은 오늘 광주 동구인문학당에서 연구회 출범식을 갖고 전통식품을 기반으로 한 상품 개발과 창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출범식에선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17호 남도음식의례장 최영자 씨의 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이 올해에도 보호대상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억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은 오늘 광주 동국미술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자립체계 강화 등에 써달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올해에는 보문고 학생들이 자체 마련한 후원금 200만 원도 함께 전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금융 전문 기업인 MDM그룹의 문주현 회장이 고향 장흥에 인재 육성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장흥 관산읍 출신인 문 회장은 올해부터 4년 동안 연간 8천만 원씩 모두 3억 2천만 원을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문 회장은 2001년 사제를 출연해 문주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4,400여 명에게 장학금 9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진군이 보은산 일원에서 식목 행사를 갖고 동백나무 9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어린이와 유아등을 대상으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이 함께 열려
생명 자원이자 미래 자원인 산림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강진구는 앞으로 군화인 동백꽃을 주요 관광지에 식재해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